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취업정보센터의 김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벌써 2016년 병신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6개월이 다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렇죠? 네, 2016년이 벌써 절반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반기에 대한 아쉬움도 크시겠지만 남은 하반기를 더욱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고 또 취업하려고 준비하는 사교육비까지 올라가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많을 텐데요. 잡정보센터에서 여름나기 좀 시원하게 하시라고 이 공무원 특집 이외에도 많은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름나기는 저희 잡정보센터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과 또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마련했던 이 첫 번째 특집 프로젝트인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이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아쉽습니다. 3주가 네,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요. 예. 네, 오늘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의 최종 관문이죠. 면접 합격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부터 일반 행정직 면접 시험이 확 달라져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러면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마지막 방송이니까 또 집중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된 면접 시험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일행직 면접 성공 전략 소개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윌비스 고시학원의 수험전략연구소 노종태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지난주에 소방공무원 특집에서 이 면접 전략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된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안타까워했던, 아쉬웠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학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몇 가지씩의 추가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많이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방송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3주째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스타 너무 강사분이시죠. 수고해주고 계시죠. 네, 공무원 특집이 낳은 스타,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커리어 칼리지의 임성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떨리는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을 코앞에 둔 순간일 텐데요. 특히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은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선 최종 관문이니만큼 공시생들의 긴장감이 더 클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작년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 방식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공시생들이 더 당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일반 행정직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노량진 공시촌으로 찾아가 공시생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다 함께 만나보시죠. 언론에서는 계속 인사협정 시력 바뀌면서 면접 비중이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새로운 경향이 있으면 그런 학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을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면접에 갔을 때 솔직함과 자신감 가지고 면접관들에게 아니면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공무원 특집 1호봉의 탄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3주차 프로젝트 마지막 날이고요. 네. 일행직 면접 특강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저희 알아볼 텐데 소장님 앞에서 이제 공무원 준비생이 얘기했지만 어쨌든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아까 저희가 그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면접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형식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좀 사람들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면접이 달라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시험의 제도가 많이 진화됐다라고 이제 보통 말들을 많이 하죠. 예. 네. 그리고 올해 국가직 9급 일반직 행정직 필기 시험은 끝이 났고요. 그쵸. 이제 7월에는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채용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요. 필기 합격자는 몇 명 정도나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대규모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능 시험이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9급 공무원 시험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이제 4,120명 정도 선발을 하게 되는데 통상 이제 22만 명 정도, 20만 명 이 정도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22만 명이 지원을 하면서 53.8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반 행정직만 이제 선발하는 규모로 본다고 하면 244명을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 네. 6만 5천 명 정도가 지원을 하면서 이거 더 엄청나네요. 268대 1 정도의 이제 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68대 1이면 예전에 저희 학급에 한 명당 5, 60명이면은 한 대여섯 학급에 한 명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일반 행정직 필기 시험의 이제 합격자는 이제 346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총 244명을 선발하는데 346명이니까 142% 정도가 이제 선발이 된 건데 그렇군요. 뭐 예정대로라면은 약 102명 정도가 다시 이번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예. 겁니다. 346명 중에 244명. 그 빼면 이제 아까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2명 가량이 고배를 마신다는 건데 어렵사리 이제 시험 통과해놓고 102명이 고배를 마시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처음부터 떨어지면 모르겠지만 이게 다 간 거 같은 떨어지면 정말 아쉬워요. 사람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준비를 그만큼 면접이 그분들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7월에 진행되는 일반 행정직 9급 면접 시험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소아 강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9급 국가직 일반 행정직 공무원 면접 시험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7월 12일에 실시된다고 합니다. 반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면접 진행 순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준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응시 요령에 대해서 1시간 교육을 한 후 자기 기술서를 작성합니다. 그 뒤에는 공직가치 면접을 30분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발표 과제가 주어지고 5분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사전에 작성했던 자기기술서와 함께 이 면접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15분간 질문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직무 능력에 관한 면접 시험을 20분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이 50분간의 면접으로 면접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이에 대해서 평정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면접자들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내용은 작년부터 실시된 거라 공직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 진행 순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이게 보니까 총 4단계이긴 하지만 공직가치 면접 30분 그리고 직무 능력 면접 20분 총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자는 한 5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총 예정돼 있는 시간은 50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사전 준비라는 것은 이제 빠진 상태에서 예. 공직가치 면접과 직무 능력 면접만으로 이제 50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예. 앞서서 이제 공직가치 면접이라는 부분에서 5분 발표라는 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 자기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5분 동안 발표를 하게끔 하는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고 개별 면접을 해서 공직가치 15분, 직무 능력 20분 해서 총 30분에서 약 35분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5분 발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원자 입장에서. 예, 이게 5분 말이 5분이지 네. 5분 동안 얘기하려면은 그 보고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앵커분들 같은 경우야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하실 수 있긴 하겠지만 고정관념이십니다.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한 주제가 당일날 주어진 상태에서 그것에 대해서 5분 동안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브리핑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작년서부터 이제 도입이 된 평가 항목이긴 합니다. 예.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직가치나 공직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예, 면접 평가의 첫 번째 항목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 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이러한 부분에서 핵심 공직 가치로 명시가 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이 된 데에서 이 통과된 데 이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부터 도입된 그 새로운 방식이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주제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뭐 공직에서 각종 비리, 비위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예. 부정부패 방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청렴한 공직사를 위해 공무원이 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공직에 임할 것이냐라고 해서 오전에 이제 나오게 됐고 오후에 면접이 진행이 될 적에는 공직사회 청렴도 조사 결과 오히려 예년보다도 청렴도가 좀 떨어졌다. 그런데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원인과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5분 동안 발표를 하라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주제들은 정말 공직에 관심이 없거나 또 한 번쯤 고민해보지 않았다면 참 어려울 주제인 것 같습니다. 발표 그렇습니다. 후에도 뭐 후속 질문도 미리 예상을 해야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5분 발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막 300초를 딱 맞춰야 돼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게 5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면 3분 30초에서 4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뭐 면접관들이 평가하기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인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김영란법이 구급에서는 좀 깊이 있는 질문보다는 개념이나 어떤 취지 정도의 확인 차원으로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작년 사례 보면 김영란법이 나오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쉽지만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또 올해도 공직사회 관련돼서 이런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뭐 예상을 좀 해봐야겠지만 어떤 유형의 주제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5분 발표의 방향성이라고 하면 이제 공직 가치라고 하는 데 있는데 네. 주제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는 이제 청렴성에 대해서 예. 주제가 이제 주어진 만큼 그 연장선에서 공직 가치 내재화 방안이라든지 공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성 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올해 이렇게 5분 발표 주제를 공직가치 내재화 방안이나 또 공무원 책임감, 전문성 강화로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주제를 안다고 해도 5분 발표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팁이 좀 있을까요? 5분이라고 하니까 네. 그 5분 동안에 딱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을 좀 갖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처음에 한번 시행된 거를 보니까 이런 것이 팁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구급의 수준에서는 전문성인 부분보다는 발표력의 이제 핵심을 좀 평가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이제 의견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주제가 주어지면서 관련 참고 자료가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제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 그렇게 해서 약 4분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면 면접관이 평가를 하는데 충분한 시간으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창의적인 거를 요한다기보다는 일단 좀 그러한 답이라 할지라도 이걸만 좀 조리 있게 설명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서 모의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소장님께서 누차 아주 강조하셨지만 5분 발표지만 이게 꼭 5분 채울 필요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분 30초 정도에서 4분 정도면 면접관이 이제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4분 가량에 맞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시고 전문성보다는 어떤 진정성과 일관성 있는 발표력을 유지하라는 팁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임성환 의사께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자기기술서를 작성한다. 저희가 1주차 경찰 공무원 시험 면접 때 그 사전 조사서란 걸 작성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자기기술서라고 해서 명칭이 바뀐 거고요. 그 전까지는 마찬가지 이제 사전조사서라고 해서 예.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나름 사전조사서라는 형태를 취하면서 정형성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1번, 2번, 3번 해서 3개 문항 정도가 주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자신의 응시자들의 이제 경험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이제 뭐 문항이 상황형으로 해가지고서 불법, 위법, 갈등 상황 이런 예. 걸로 해서 상황형 제시가 총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주제는 당일 발표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임송아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네. 자기 기술서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를 받을 적에는 대형 스크린으로 해가지고서 화면상에 3개가 띄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서 당일날 주어진 내용과 가지고서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전광판에 뭐가 나올지 굉장히 좀 복불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것이 이제 그 매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를 대충은 좀 뭐 학원 같은 데서 미리 유출을 할 수 있었다. 어떤 그 좀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게 낫다는 반응이 많은지 보통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략 이 정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1번, 2번 같은 경우가 상황형이라 그러니까 경험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성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주제들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뚱맞다. 뭐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황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없고 3번. 다만 이제 3번이 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 이게 공직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공직에서 있을 법한 일을 가지고서 그렇군요. 상황형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최대한 좀 많이 접촉을 하면서 어떤 네. 상황이 있을지를 최대한 많이 좀 겪어보는 거, 들어보는 네.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산 넘어 산 같습니다. 공직에 입문한다는 게 뭐 시험만 봐도 될 것이 아닌 것 같고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자기 기술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좀 주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자기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실제 면접위원을 맞닥뜨리기 전에 예. 서면으로 우선 면접위원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면접위원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기술서를 통해서 피면접자를 만나기 전에 선입견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정자로 깔끔하게 그 글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나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낀 점 결과까지 포함해서 예. 정확하게 나열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이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면접위원이 그 양식을 벗어났다는 것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성하는 공문서의 개념인데 이렇게 작성할 것이냐 이렇게 핀잔 아닌 핀잔을 줬던 것도 있습니다. 그럼 민망하겠네요. 예, 그래서 작성할 적에는 그 정해져 있는 양식 안에서 소화가 돼야 되고 또 뭐 쓰다 보면 좀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지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이중삭선을 쓰면서 좀 정리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고요. 되게 중요하네요. 쓸 적에는 화이트로 이제 하면 안 돼요? 화이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후속 질답에 이제 유의하면서 작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형식적으로도 정자로 깔끔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필이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좀 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식 밖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핀잔을 들 수 있다는 주의도 해주셨고 수정할 때도 뭐 화이트를 챙기실 수 있다면 좋겠고 아닐 경우에는 이중 작성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 이외에도 어떤 이런 그 형태적인 어떤 그 쓰면서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보니까 그 면접위원들이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올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어떤 분들이 주로 그 면접관으로 나오십니까? 면접이 이제 계속해서 강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구급 공무원 쪽에서도 2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면접위원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워낙 많은 인원이 이제 면접을 치르다 보니까 면접위원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조달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아직은 2명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응시한 직렬에 관련돼 있는 고위공무원 1명,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분이 오시는 거죠, 그렇죠? 고위공무원분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어떤 유형의 질문들이 주로 이어지나요? 보통 뭐 질문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제 자기 기술서 또 5분 이제 발표됐던 부분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서 후속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경찰 공무원 면접 때도 느꼈었지만 이 상황형 질문들이 많이 어렵던데 아까도 이제 그게 또 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질문들이 나올까요? 뭐 주로 이제 자기 기술서의 3번 항목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나 직장 선배 혹은 후배가 위법의 소지 또는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선 문제 제시 자체가 예. 청렴과 관련한 성격의 질문으로 거절의 테크닉을 좀 볼 수 있다라고 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개별 면접을 통해서 제시되는 상황형 질문 같은 경우 응시자의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 딜레마 상황을 주어지기도 하는데 예. 일반적인 응시자의 답변이 뭐 직무와 관련한 그런 연관된 후속 질문들 이러한 유형이 있긴 하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린다면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당연히 뭐 공직을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일이 더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나는 가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단답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면접위원에게 평가받기에는 좀 짧은 답변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것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공직이라는 걸 선택한 입장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일이 우선이어야 될 상황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부연 설명이 좀 첨언이 된다면 면접위원들이 평가하기에는 좀 좋다라고 볼 수 네. 있겠죠. 어쨌든 정답을 좀 외우기보다는 그 요구되는 가치관에 대한 또 이해, 또 정립을 좀 먼저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요.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평가 요소가 어떤 건지도 중요할 텐데요. 임소왕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과연 면접위원들은 어떤 요소로 면접자들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총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인데요. 이 정신 자세에는 국가관, 공직관, 그리고 공직자의 자질, 봉사 헌신, 윤리 준법 정신, 역사의식, 헌법 정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보는데요. 직렬 관련 전문 지식과 업무 응용 능력, 그리고 지원 부처에 관련된 지식과 정책, 이슈, 시사 상식 등을 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는데요. 논리성과 체계성, 목소리의 크기, 발음 속도, 경청 자세, 답변 길이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을 보는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품성, 표정, 시선, 태도, 자세, 몸짓, 인사, 복장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데요. 문제 해결 및 위기 대처 능력과 창의력, 대안 제시, 임기응변, 전체적인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는데 과연 공시생 여러분들은 내가 이 평가 요소들의 어떤 항목들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의 어떤 면접의 5가지 평정 요소를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은 좀 이제 어떤 그 일부분은 일반적인 기업 면접과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특이한 점이 이제 어떤 그 공무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떤 실제 질문들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유형을 좀 짚어주시죠. 우선 이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그 공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겠고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평정 요소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국가관 같은 경우는 애국심, 또 민주성, 다양성 이런 부분에 관련해 갖고 이제 질문이 들어오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면접관이 이제 질문이 주어지는 그런 예를 든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 통일을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와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국가 경쟁력 제고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형태로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공직관요. 공직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상사와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라는 형식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헌법 7조와 관련돼 있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의 6대 의무 그리고 4대 금지 의무 이런 부분은 좀 외울 수 있는 암기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윤리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예. 사실 이것이 이제 인성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덕성, 공익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따지고 있는 청렴성이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렴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본인의 청렴의 가치, 기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공무원에게 특히 강조되는 그러한 공직윤리는 무엇이냐 이런 형태로 질문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청렴이나 공직관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질문으로 검증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뭐 청렴이다라고 얘기하면 공복이라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공복의 개념이 있는 건데 공무원의 이제 그러한 신분 때문에 청렴의 기준이 어느 정도를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도 있겠고요. 예. 둘째는 이제 공직에서 끊이지 않는 비리 비위 행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청렴을 이제 중요하게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직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을 위해서 공익적 입장에서 공정성을 토대로 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헌신, 봉사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투철한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는 사회적인 어젠다를 좀 체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들 이제 아시겠지만 청년 실업이라든지 저출산 문제, 급격한 이제 고령화의 문제 이런 것들 또 이제 최근 들어서 다양화된 이제 수요가 있는 복지 부분 이러한 부분을 해서 현안과 관련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일반 행정직 면접 무엇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하려면은 자세를 가장 중요시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터디를 제일 먼저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공직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초심을 다시 다지면서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국민에게 봉사와 헌신하기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문방구식 답변 이런 것들은 면접관이 절대 이제 뽑지 않는 그런 답변님들이야. 또 최근에 면접 트렌드를 보면 이제 응시자의 경험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역량들을 정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경험들을 따로 좀 정리해서 스토리화 시켜가지고서 파일괴 같은 그런 형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경쟁력이라든지 가치관, 사회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저 자기분석 8개가 나오는데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화두가 이제 뭐 저희도 잡정보센터 통해서 항상 얘기하지만 NCS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공시생들을 위해서 NCS가 또 이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짚어주시죠. NCS다라고 하면 일반 기업체나 이제 공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 능력 평정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무분별하게 쌓이는 스펙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없애보자라고 이제 하는 차원이 되겠지만 실제로 공무원 쪽에서는 이 NCS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업무의 능력, 이해도 이 정도만 평가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NCS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NCS가 실제 이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는 어떤 문제,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임송아 강사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최근 핫 트렌드인 NCS, 과연 일반 행정직 공무원 면접 시험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네, 실제 기출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직무 능력을 위해 어떻게 전문성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학과 전공이 자신이 응시한 직무 직렬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뒤로 공무원의 덕목 중 중요한 것 3가지와 그 이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했던 경험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루기 힘든 목표를 수행한 경험, 그리고 실패한 경험이나 억울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들을 토대로 개인의 능력이나 실제 경험, 그리고 생각 등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튜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접 시험 절차부터 평정 요소 그리고 준비 방법, 기출 문제까지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뭐 자리 났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직무와 공무원도 그렇지만 직무와 얼만큼 자기의 능력이 좀 일치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소장님, 끝으로 이제 저희가 그 합격 유형 이런 사람들이 보통 합격한다. 이런 사람들이 불합격한다 그런 유행이 있을 텐데 합격 유형과 불합격 유형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면접관의 이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기본적으로 합격하는 유형 이런 분들을 보면은 뭐 책임감이 있는 지원자, 또 태도가 분명한 그런 지원자, 그리고 적극적이고 신뢰성이라든지 창의성이 있는 지원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제 조금은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암기해서 이제 답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암기가 최선이다라는 생각에서 암기만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 좀 어려울 거고 예.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아주 편향성을 가진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이 이제 객관성이 결여되는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그 9급 일반 행정직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좀 많이 있을 텐데요. 시간이 참 많지 않아 저희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끝으로 소장님께서 그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스터디라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스터디라는 것이 이제 스터디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면접 스터디에 이제 참여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스터디원들하고 좀 교차해가지고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터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작은 실수에서도 서로가 용인하는 상황이 돼요. 예. 그리고 뭐 그 정도라고 하면 괜찮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답변이 아주 획일적으로 공유가 되는 그런 에러를 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목적의식을 좀 확실히 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답변들을 좀 경계하면서 냉정한 평가를 좀 받고 또 마지막까지 생산적인 스터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 면접 합격 전략 오늘 윌비스 고시학원 수험전략연구소의 노종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랑 이제 같이 진행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3주 동안 너무나도 무한 수고해 주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소왕 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1년 안에 꼭 합격하도록 할게요. 더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꼭 붙어서 소방관 옷 입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9월달에 꼭 붙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갈 수 있게 할게요. 엄마 아빠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